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니, 어제는 사상 최고치라고 막 환호했는데 오늘은 또 급락하고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 때문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복잡한 소음들은 싹 걷어내고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진짜로 딱 집중해서 봐야 할 핵심 신호 5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파월 의장의 경고입니다. 와, 정말 말 한마디가 뜨거웠던 시장에 그대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불과 하루 전만 해도요, 시장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기술주들이 막 끌어주면서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아, 이제 10월에 금리도 내릴 거고 계속 가는구나 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습니다. 와, 이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그렇게 잘 달리던 시장이 그냥 벽에 쾅 부딪힌 것처럼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 영향은 바로 나타났죠. 시장을 이끌던 엔비디아, 오라클 같은 기술주들부터 바로 미끄러지기 시작했고요. 정말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잠깐 숨을 고르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신호, 세계 최대 투자사 블랙록의 빅픽처입니다. 블랙록이 한국의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돈이 무려 수십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세계 최대 투자사가 한국의 기술력, 특히 AI 생태계, 우리가 인정한다 하고 도장을 쾅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걸 돌릴 전력망, 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AI 시대를 또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에 꽂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 회사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생태계 전체를 보고 들어온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죠.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진짜 폭발적인 움직임은 이 대기업들이 아니라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를 대주는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대기업보다 소부장 업체들이 더 크게 오르냐고요? 그 비밀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부장 기업들은 공장이나 설비 같은 고정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주문이 조금만 늘어나도 버는 돈, 즉 이익은 매출이 느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 수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요, 이제 막 상상 속에서 현실로 튀어나오고 있는 정말 판을 바꿀 만한 기술,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미국의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확장 가능한 양자 인터넷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려 9일 연속으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아이온큐 하나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하죠. 솔직히 아직 우리나라에 우리는 순수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하고 상장한 곳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부터는 그 주변 기술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정밀한 소재나 광학 기술, 초정밀 측정 장비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요. 미리 공부해둬야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인 이슈들을 봤다면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전체 시장, 즉 숲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거시 경제 데이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OECD 경제 전망 자료를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는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만 제자리 걸음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엔진은 우리끼리 돈 쓰는 내수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수출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앞으로 수출 잘하는 기업이랑 내수 시장만 보는 기업이랑 실적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신호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분열된 시장을 위한 투자 전략입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AI나 반도체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버는 분야, 이런 쪽은 비중을 확대하고요. 반대로 국내 시장의 더딘 성장에 발이 묶일 수 있는 내수 관련 분야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주들도 눈여겨봐야겠죠.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종목에 대입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의 투자는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에게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또 반도체 업황에서는 하나 머테리얼즈 같은 소부장 기업에겐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돌아올 거고요. 반대로 롯데쇼핑처럼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은 OECD 데이터에서 본 것처럼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AI 수혜주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결국 시장은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띄는 성장주와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정체주.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